아이들과 만날 때면 가끔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 끝에 너희들도 나무처럼 소중하게 자라는 꿈나무란다 하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때론 그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영악스럽다는 건데요. 선생님 말을 하찮게 생각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가 하면 말꼬리를 잡고 장난질 하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 모습인가 하여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학생 부모도 자기 아이가 그런 아이인지 모르겠죠. 그런 아이인 줄 모르고 애지중지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커가길 학수고대 하겠죠. 때로는 그런 아이의 현실을 직접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실이 참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선생님들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모님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전유진입니다. 사랑 에세이. 언제나 곁에 머물러줘요. 그리움 다시 그리움 떠나가지 말아요. 멀리 아주 저 멀리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추억 속으로 돌아올 걸 아니까요. 사랑아 사랑아 돌아와줘 돌아와줘. 슬픈 나의 사랑이 슬픈 눈물 속에서 오늘도 울고 있어. 사랑아 사랑아 머물러줘 머물러줘. 보고 싶은 그 모습 보고 싶어 그 얼굴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움 다시 그리움 그리움 그 사람이 그리워지면 추억 다시 또 추억 속에서 만나요. 사랑아 사랑아 돌아와줘 돌아와줘. 슬픈 나의 사랑이 슬픈 눈물 속에서 오늘도 울고 있어. 사랑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겨울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겨울이었다가 늦가을이었다가 하는 요즘 날씨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나들이 하기에도 영 편치 않고요. 이럴 때는 조용히 시를 읽으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오영미 시인이신데요. 최근에 시집 굴포운하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시집 속 시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감상평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봅니다. 좀 길게 써진 시인의 말입니다. 아마도 굴포운하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가 봅니다. 시인의 말. 몇 해 전 나는 그리스 발칸반도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코린트 운하, 이오니아해의 크린토스만과 에게해의 사로니코스만을 잇는 운하다. 1881년부터 1893년까지 건설되었다. 길이는 6.3m, 폭은 상단부 기준 24.6m, 바닥 기준 최저 폭이 8m로 좁게 느껴졌다. 수심은 8m, 양쪽 절벽의 높이는 52m. 규모에 비해 좁은 통로여서 큰 배는 통과할 수 없고 소형 선박이나 관광 보트와 요트 등이 통과했다 한다. 나는 여행하면서 여행이 끝난 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 줄곧 서산의 굴포운하를 생각했다. 미완으로 끝난 상태로 팽개쳐진 듯 볼품없이 현존하는 모습이지만 수에즈 운하보다 752년 앞섰고 파나마 운하보다 671년이나 앞서 시도했던 아직도 역사가 살아있는 전설 속 운하가 바로 서산 굴포운하다. 충남 서산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설을 시도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역사를 읊조리는 것을 떠나 대한민국의 충남의 서산의 소중한 보고로 발현해야 한다. 나는 시간을 거슬러 굴포운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장을 찾아 현재의 모습을 시창작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역사의 현장을 수십 번 찾아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시도했고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자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제와 접근 방법이 절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창작으로 그치기엔 그 범위와 형상이 너무 커서 지자체와 충청남도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완의 굴포운하가 현재의 기술로 다시 태어나 세계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는 스토리가 있는 서산의 관광자원으로 승화하여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관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색 있는 테마로 홍보한다면 특색 있는 지역 문화유산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한다.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뱃길로 잇는 관광 인프라인 주요 운하 건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강한 조류를 이기지 못해 실패로 끝나버린 조선 기술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세계 최초의 운하건설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로 나는 촉구한다. 나는 이번 시집에서 서산시가 굴포운하의 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민해 보길 기대하며 이 시집이 미완으로 끝난 운하의 못다 이룬 꿈을 다시 재조명하고 충남 서산시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성공하도록 가교 역할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2025년 11월 13일 오영미 이렇게 썼습니다. 굴포운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재개발해서 우리 서산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자, 굴포운하라는 시를 먼저 읽어볼게요. 굴포운하, 오영미.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운하 유적이 미완성으로 아가리를 다물지 못한 채
충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종 12년에 착공하여 현종 10년까지 530년 동안 총 7km 중 4km만 개착 상태다. 1134년 이후 미완의 3km 굴착을 시도하였으나 토목 기술이 자연 환경을 이기지 못해 1412년과 1669년 거듭 포기를 해야 했다. 이에 충남과 서산시에 제안한다. 태안읍 임평리와 서산 팔복면 어송리 간 그 경계의 운하건설, 호남지역 공무를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 한양으로 운송하고자 노력한 흔적 모아 다시 복구해보면 어떨까? 터널 뚫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 자부한다. 전 세계인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자.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 살리기에 힘센 충남이 다시 도전해 볼 일이다. 세계적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앞선 고민이 우리 대한민국 891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굴포 운하가 여기 글로벌 충남 지역 서산에 있다. 굴포 운하가 서산에 있으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언젠가 산에 올랐을 때 그쪽 근처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 중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키면서 여기가 운하를 파다가 실패한 곳이다라고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 그 운하가 이 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한편의 시를 봅니다. 100일 동안의 제자리. 오영미. 서주 부석사에 오셨나요? 높이 50.55cm, 무게 38.6kg. 나는 금동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 좌상 100일 친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2025년 5월 5일까지입니다. 약탈의 약탈로 약탈을 위한 약탈은 약탈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왜 나만 정직한 것 같은가? 외구에게 도난당한 당신 100일간의 귀향만 허락되다니. 친견하니 참 귀하십니다. 마주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시니 다행입니다. 살아계시니 안심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만 다행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했고 사랑한 당신 사모하며 생사 확인했으니 이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운하의 제자리 차례입니다. 못다 이룬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기다린 만큼 어서 내게로 오십시오. 네, 이 100일 동안의 제자리라는 시는 여기 나오는 서주가 서산인데요. 서산에도 부석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하고 똑같은 그런 한문으로 쓰고 있는 절이고요. 가람 배치도 같습니다. 규모는 좀 다를지라도 선묘낭자의 전설도 똑같고요. 그래서 전설로 보면 여기에 있는 부석사가 의상대사가 당나라 가서 수학하고 올 때 드나들었던 그런 바닷가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곳에 있던 그 불상이 일제의 약탈로 인해서 일본에 넘어갔다가 우리나라 그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 다시 훔쳐서 가지고 왔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법정 판결이 났고 돌려주는 시기가 25년 금년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시로 쓰셨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사 확인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으니 이제는 운하를 건설해보자 라고 하는 또 다짐을 주신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홍지윤이 부릅니다.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당신이 생각이 나 당신만 생각이 나
달빛을 닮은 사람아, 어느 하늘 아래서 어느 바다 위에서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사랑해 사랑해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가니마 내 사랑 소식 좀 해가 뜨기 전에 내게 전해줄 수 있겠니?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바람이 불어 당신을 간지럽히면은 나예요. 그건 바로 나예요. 오직 당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나예요. 당신이 생각이 나, 당신만 생각이 나. 달빛을 닮은 사람아, 어느 하늘 아래서 어느 바다 위에서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사랑해 사랑해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하니마 내 사랑 소식 좀 해가 뜨기 전에 내게 전해줄 수 있겠니?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바람이 불어 당신을 간지럽히면은 나예요. 그건 바로 나예요. 오직 당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나예요.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바람이 불어 당신을 간지럽히면은 나예요. 그건 바로 나예요. 오직 당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나예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문득 굴포운하가 궁금해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영미 시인의 시 속에 담겨있는 굴포운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밭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밭꽃, 오영미. 울타리 따라 호박씨 심었다. 어린 순이 자라자 잎 모양새가 호박잎과 달랐다. 뒷집 사는 명구 아저씨 고추밭에 가려면 이 울타리를 지나야 한다. 먹지도 못하는 박을 심어서 무엇에 쓰려는지 모르겠네. 매번 중얼중얼 입을 삐쭉빼쭉 혼잣말을 해댔다. 점점 자라 하얀 밭꽃이 활짝 보름 달빛에 수줍은 듯 별이 되어 손 내미는 정스러운 그대. 나는 호박꽃보다 밭꽃이 좋았다. 낮보다 밤에 순박함이 빛을 발하는 그대 닮아 더 마음이 간다. 밭꽃이 떨어지자 박이 매달리기 시작했다. 둥근 박, 조롱박, 표주박 무럭무럭 자라거라. 너희 등에 고운시 적어 소나무 기둥에 매달아야지. 명구 아저씨도 내시 읽으며 머리 극적일지 모르거든. 그렇죠. 밭꽃도 참 예쁩니다. 하얀 밭꽃이죠.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그런 연한 속살을 또 이렇게 나물로 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 먹은 건 아니고 집안에 어른께서 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가을 장마라는 시입니다. 가을 장마, 오영미. 비가 벼락을 뚫고 하강한다. 벽에 부딪혀 멍들어도 바람의 칼에 잘려도 오직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이 없다. 뭉크의 절규와 클림트의 키스뿐이다. 펄럭이는 창밖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등은 아름답다. 반쯤 걸친 창틀 아래로 꼬리가 내려져 있다. 하늘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르르 꽝꽝. 번개와 천둥이 동반된 장대비는 무서웠다. 이 벼락과 천둥이 나를 회개하게 만든다. 이 비 맞으면 꼭 죗값을 치르고야 말 것 같으니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꼼짝하지 말아야 했다. 지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를 쓴다. 죄짓지 말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죽음은 언제나 오는 것이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연장과 만기로 구분될 수 있는 것, 의식하지 않아도 닿아지는 것들,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돌풍이 이나보다 신호등 하나가 쓰러진다. 빛이 보이던 새벽 다시 어두워진다. 모든 창을 물려놔야겠다. 가을 장마가 참 심하게 있었죠. 올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풍경이 고즈넉하게 때로는 으스스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시 속에도 당연히 시인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놓았겠지요. 그 의미는 하나씩 챙겨서 한번 좀 고민 좀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무기력해지기 전에 읽어볼까요? 무기력해지기 전에, 오영미. 너무 일찍 연글었나 보다. 남들은 아직 칠순 나이에도 현역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갑 맞이하는 내가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 건지 슬슬 불안하다. 익은 과일은 먼저 따이기도 하지만 봐주는 사람 없으면 저 홀로 낙과되어 땅에서 뒹굴기 마련. 누군가의 발에 채이다가 밟혀 터지고 골마 상처 투성이일 텐데 은근슬쩍 긴장감 충전하기 위해 나를 되돌아보기로 한다. 환갑되기 전까지 끝내기로 한 노후 준비. 계획대로 실행했지만 왠지 헐겁고 쓸쓸하다. 팔봉 어송리 밭에 가도 풀무덤 개운하지 않고 원산도 펜션에 가도 벌려놓은 나부랭이 답답하다. 임대준 서산 상가도 불경기 탓인지 주인장 내외 얼굴에 그늘이 장마철 구름 같다. 장사가 안 되어 월세를 못 낸다니 속 터진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이참에 궤도를 수정해 볼까? 낙과되어 짓밟히기 전에 주먹 불끈.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무기력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뭔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 도전하는 마음이 또 불끈불끈 솟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보겠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다입니다. 감나무를 바라보다, 오영미. 눈 감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눈 뜨는 시간은 늘 정확하다. 5시 알람을 맞춰놨지만 그보다 더 일찍 머리가 일어난다. 머리가 눈에게 전달하여 하루 일과 살피라 명령하면 건망증 들킬까봐 핸드폰에 저장해둔 스케줄을 살피기 시작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발 아래 계단은 나에게 말한다. 엄지발가락이 힘줘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 나이에 넘어지면 넘어질 때마다 10년씩 빨리 늙어간다. 상처나면 회복이 느려 자국도 훈장처럼 영원히 남게 된다. 주술처럼 입력하며 나의 가게에 도달해 오픈하는 도어록 번호 누르는 순간 짜릿한 전율과 생동감이 확 오른다. 나의 아지트,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터. 나는 창너머로 익어가는 감을 바라본다. 거칠고 마른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
너의 하루 일과는 어떤 거야? 그냥 궁금해졌어. 참 부지런하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저는 6시면 꼬박꼬박 똑같은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데요.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오영미 시인께서도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염유리가 부릅니다. 금사빠. 첫눈에 확 느낌 왔어요. 코끝을 스치며 지나간 익숙한 그 향기에 콩닥콩 가슴이 설레요. 또 한 번 심쿵해. 빠져버렸어. 네 상상 속에서 춤춘다. 쿵짜라 쿵짜라 흔들어 인생 리듬에 맞춰 샤르르 샤르르 달콤한 사랑의 너가 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세 사랑에 빠져. 취해버려요. 어디서 언제나 들어도 달달한 목소리.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그대는 비타민C. 뜨거운 우리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받아주세요. 네 상상 속에서 꿈을 꾸었던 사랑이 내 앞에서 춤춘다. 쿵짜라 쿵짜라 흔들어 인생 리듬에 맞춰 샤르르 샤르르 달콤한 사랑의 너가 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세 사랑에 빠져. 취해버려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 이 순간처럼 사랑할 거야. 난 금사빠. 난 금사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빈집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집, 오영미. 갈라진 콘크리트 벽 사이로 외풍이 많아 겨울이 싫었던 옛집. 그땐 형제끼리 다닥다닥 붙어 살았지. 옥수수 키만큼 자란 자식들 노부부 둘만 남겨놓고 그 집 떠났네. 죽는 날까지 편히 사시라 마당 있는 넓은 집 지어드렸지. 양탄자 대신 잔디 깔아 폭신을 느끼시라 했지. 폼나는 큰 집 짓고 품넓게 공간 넓어지면 사랑도 커져 행복할 줄 알았지.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와 집 주변에 심어놓은 감, 밤, 대추, 은행나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가 소용없네. 대궐 같은 집에서
실컷 행복하시라 빌었던 그 집 지금은 텅 비어 있네. 네, 부모님 사시던 집을 자식들이 다 떠나고 또 부모님까지 이렇게 떠나고 나면 참 이런 쓸쓸한 모습이 되겠죠. 느낌이 공감이 갑니다. 자, 이어서 먼지라는 시 읽어봅니다. 먼지, 오영미. 바닥에 납작 엎드려 꼼짝 않던 내가 나를 무서워할 줄 몰랐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눈치 보며 피해 다닌 너. 골목길 어긴 모퉁이에 달라붙어 자존심 하나 지키려 애쓰던 생애가 눈비 맞으며 가로도에 흔적없이 사라졌다. 때론 바람 타고 멀리 방황하는 널 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저었던 적이 있었다. 잡으려면 더 멀리 도망치기에 이젠 깨닫는다.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두자. 무심한 척 눈길도 주지 말자. 긴긴 날 이리저리 부대끼며 헤매더니 내 곁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 숨어 산다.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도 귀찮아 손 내미는 일도 인내의 한계가 필요한 법. 그동안 고집으로 편히 지냈으니 미련두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작정. 너와 나 한판 승부를 걸어본다. 먼지 여기저기 이렇게 집안 가구나 이런 그런 밑에 또 위에 이렇게 쌓여있는 먼지들을 생각하면서 그 먼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녔던 그런 길을 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쓰셨네요. 청소를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이제 먼지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한판 승부를 걸어본다라는 그런 시어가 그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풀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밭에서 오영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밭. 나무보다 풀이 무성하다. 그 성질 죽이고 추위에 누워 잠자는 모습 고분하다. 문득 샤갈의 마을이 그리워지면 발길 따라 저절로 닿게 되는 어송리. 인적 없는 쓸쓸한 밭. 매실나무, 소나무, 감나무, 보리수나무, 배롱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주인 없이 잘도 컸네. 밑동과 팔, 목, 머리까지 잡풀 말라 비틀어진 가지. 몸통을 옥죄듯 칭칭 감은 칡줄기 맨손으로 걷어내기엔 거칠다. 낭만을 만지고 싶어 들렀지만 억센 풀들이 괘씸한 생각에 헛풀 제거하느라 한나절을 보냈다. 나무는 한평생 불평불만 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면 그 자리에서 썩고 말았다. 가시바늘 도깨비 풀아, 그냥 너도 기대지 말고 내 힘껏 예쁘게 살아봐. 어송리라고 했나요? 어송리? 어송리에 아마 작은 밭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참 많은 나무들도 심었네요. 매실나무, 소나무, 감나무, 보리수나무, 배롱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과일나무도 많네요. 자, 이런 나무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씨름을 하고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넝쿨 식물이 제일 문제죠. 칡줄기나 요즘엔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나무들을 참 못살게 굴고 말라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시 한 편 더 볼게요. 예쁜 꽃이라서 아픈 꽃이라는 시인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쁜 꽃이라서 아픈 꽃. 참 어떤 시인지 한번 볼게요. 예쁜 꽃이라서 아픈 꽃. 오영미. 엄마는 아파서 멀리 갈 수 없었어요. 처녀쪽 하도 예뻐서 아버지 눈에 띈 후 부잣집 막내 며느리로 고생만 실컷 했대요. 꽃놀이 가고 싶어도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면 콧꽃이 찡해요. 하루 걸러 투석해야 하니 못 데려가는 건데 가끔 억울하다고도 해요. 이 나이에 건강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싶은데 고생만 실컷 하다 죽어야 하니 우울하대요. 예쁜 꽃이라서 아픈 꽃, 엄마 꽃.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많이 엄청 예뻤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근데 아파서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었고
또 하루 걸러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하니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마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더욱 아픈 꽃이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미래가 부릅니다. 아이 참. 아이 참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면 꽃처럼 얼굴이 붉어져요. 아이 참 그렇게 내게 얘기하시면 내 작은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급하잖아요. 난 이제 당신을 알아가는데 당신이 좋아지는데 조금만 천천히 당신 마음을 주세요. 네, 당신 받아줄게요. 아이 참 그래도 돌아지지 마세요. 당신이 미운 건 아니에요. 아이 참 그래도 가버리지 마세요. 마음 약한 여자랍니다. 아이 참 그렇게 자꾸 쳐다보시면 수줍은 내 마음이 살랑살랑. 아이 참 그렇게 내게 다가오시면 설레는 마음이 콩닥콩닥.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급하잖아요. 난 이제 당신을 알아가는데 당신이 좋아지는데 조금만 천천히 당신 마음을 주세요. 네, 당신 받아줄게요. 아이 참 그래도 돌아지지 마세요. 당신이 미운 건 아니에요. 아이 참 그래도 가버리지 마세요. 마음 약한 여자랍니다. 마음 약한 여자랍니다. 마음 약한 여자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영미 시인의 시집 굴포운하 속에 실려있는 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지 못한 굴포운하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라도 완성될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내게 오신다면 읽어봅니다. 내게 오신다면. 오영미. 당신이 내게 오신다면, 내가 당신께로 다가간다면 양대동 청지천 강가에 억새가 흔들린들 흐르는 물 멈출 리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가는 길이 당신이 내게 오는 길보다 좁고 험해서 걸어 힘들다 한들 새소리 물소리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너무도 멀어 긴 여정 답답할지라도 가녀린 손마디 영롱한 눈빛 모두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짓만으로 느끼며 통하는 동무되어 양대동 청지천 물 흐르듯 윤슬로 저녁놀 되었으면. 오늘 오영미 시인의 굴포운하 시집 속에 있는 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개인적인 이런 소회도 많이 있지만
굴포운하가 다시 완성돼서 물길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쓰신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방금 읽어드린 이 시도 당신이 내게 오신다면 그 뜻은 저쪽 물길이 이쪽으로 온다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물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서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해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는 일 아닐까요? 자,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 등에도 슬픔이 묻어 있구나 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도 슬픔이 묻어 있구나. 오영미. 이름 없이 보내온 배로 배를 채우며 하루를 보냈다. 어린아이 머리만한 하나의 배를 동서남북으로 잘라 한 조각씩 베어 물었다. 마른 곳에서 터질 듯 봇물이 흘러 입안 가득 즙이 넘실거렸다. 갓집을 내며 바라보는 배 등에 작은 슬픔이 배어있다. 몹쓸 바람 몇과 태풍 무시로 박혀있는 점이 배의 이력. 너를 꾹꾹 씹으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황촉규 앞에 서 있다. 활짝 핀 꽃, 너는 등불같이 환하구나. 그 옆 봉우리가 나부작이 가로로 누워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그래, 내 등에도 슬픔 묻어 있구나. 어제 저녁부터 그 배로 배를 채운 나의 등에 있는 슬픔 내게도 있었구나. 우리 오영미 시인은 참 시를 잘 쓰셔요. 그래서 보면 다양하게 굉장히 폭이 넓은 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등에도 슬픔이 묻어 있구나. 이 시도 사실은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지만 읽다가 보면 그 속에서 뭘 말하는지 그 숨어있는 매력이 이렇게 은근히 호롱불 넘어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이어서 호미곶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미곶은 저기 포항 그 끝에 있는 거기죠. 자, 호미곶. 오영미. 당신과 나 사이에도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을 수 없는 불신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죠. 망망대해 해맞이 보며 새해를 맞이하기로 언제였던가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타올랐다기에 영원불멸 기원하는 불씨라기에 상생이라기에 찾아간 곳. 북받쳐 올랐던 과거와 숨막혀 답답했던 묵은 감정들, 차오르지 못한 많은 부족함,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었던 순간들, 머리를 조아리고 두 눈을 감고 이제 이곳으로부터 당신과 나 사이를 잇는 오른손과 왼손을 꿋꿋하게 사랑하기로. 호미곶이 우리의 많은 그 새해를 맞는 분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바다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각자 마음속에 소망도 밀고요. 또 알 수 없는 어떤 큰 기대를 또 이 가슴속에 꿈으로 간직하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오래전에 한번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멋있었습니다. 참 잔잔하고 아름다운 추억도 기억이 나네요. 다음에 볼 시는 나는 늙어서도 연꽃이기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영미 시인에게 뽑아내는 시의 제목이 참 정갈하고 좋아요. 방금 전에 읽었던 내 등에도 슬픔이 묻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제 읽어드릴 나는 늙어서도 연꽃이기를, 이런 시들이 시의 제목들이 참 시선을 끕니다. 나는 늙어서도 연꽃이기를. 오영미. 나는 연꽃이다. 반쯤 벌어진 꽃봉우리다. 은밀한 곳 보여주기 싫어 새벽빛 깊고 푸른 기운 앙다물고 있다. 나의 거기는 순수하고 맑아서 들여다볼 수 없다. 향기 없는 무기로 사람 찌를 염두를 내지 않는다. 허나 유혹의 등불은 밤에 피어나 호수를 삼킨다. 시간과 공간 사이 저마다 나무들은 땅속에 속박되어 자신의 생명을 서늘하게 하는데
나는 늙어서도 연꽃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순결과 자유, 억압없는 진흙에서 키워 올린 꽃대, 긴 그림자 엷어질 때까지 문장의 힘으로 꽃 피운다. 참 멋지잖아요. 늙어서도 언제나 싱싱한 아름다운 연꽃이기를 바라는 희망, 그 다음에 꼿꼿한 그런 꽃대 위에 피어 올린 그 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그림자 엷어질 때까지 문장의 힘으로 꽃을 피운다. 이 대단한 결기 아닌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시를 쓰고 그 힘으로 꽃을 피운다. 바로 시의 멋진 모습을 꽃을 피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참 멋있는 시 읽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이제 완성되지 못한 굴포운화에 대한 오영미 시인의 시를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봤습니다. 그 운하를 생각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완성되지 못한 삶을 고뇌하고 다독이는 모습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굴포운하처럼 말이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게 삶을 관조하며 후회하며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삶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누구나 삶은 고달픕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평하기도 하는데 그 잘 살았다는 말 속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주 적힌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를 읽으며 느껴지는 생각은 완성되지 못한 굴포운하를 빗대어 시인 스스로 완성되지 못한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시금 일으켜 세울 그래서 가슴 뿌듯해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겠죠. 울림이 가득한 오영미 시인의 굴포운하 이 시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더 좋은 시들이 많은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정석의 비가 내리고 있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없어도 미소 짓는 너를 가끔 미워하고 있어. 질투